안녕하세요. 깡통거리입니다. 독도 훈련 사진이 공개되자 일본인들이 부들댔습니다. 한국은 지난 6월 독도 방어 훈련을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작년 8월에는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직후 일본과의 갈등이 격화되자 일본을 약올리듯이 훈련 사진을 대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이 당시 한국은 역대 최대 규모로 독도와 울릉도에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해군과 해경함정 10척이 투입됐고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를 비롯해 항공기 10대, 이지스함인 7,600톤급 세종대왕함, 거기에 육군 특전사까지 투입됐습니다. 아주 육해공 잔치를 벌인 거죠. 일본은 한국이 훈련을 시행할 때마다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올해 6월 한국이 또 독도 방어 훈련을 시행하자 당시 관방장관이었던 스가 요시히데는 기자회견을 열고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데 한국이 보란듯이 훈련을 강행하다니 인정할 수 없다고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이번 6월 훈련에서는 함정 7~8척과 F-15K를 포함한 항공기 4~5대가 참가했습니다. 작년보다는 축소된 규모죠. 일본이 항의했다는 소식에 우리나라 네티즌들도 일본을 비난했습니다. 대한민국 영토에서 하는 훈련을 어디 땡땡땡들이 왜 난리냐? 꺼져. 대마도 방어훈련까지 하기 전에 가만히 있어라. 정부는 독도에 해병대를 주둔시켜라 등 여러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 와중에 동도와 서도 사이 수심이 1m에서 10m 사이인데 그 주변을 매립해 방어시설을 설치하자는 의견. 방어시설을 설치했다간 최전방이기 때문에 일본에 빼앗기면 곤란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 토론에 대한 절충안으로 울릉도의 요새화가 나왔습니다. 독도 환경 망가뜨리고 공간도 협소하니 일본이 침공하면 초반에 대항 후 후방인 울릉도로 대피하고 울릉도에서 커버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인들의 기대는 현실화됐습니다. 11월 27일 울릉공항이 착공에 들어간 겁니다. 울릉공항 조감도가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한국과 일본이 뒤집어졌습니다. 울릉공항은 총 사업비 6,651억 원이 투입되고 2025년 개항이 목표입니다. 울릉공항이 생기면 서울에서 울릉도까지 가는 소요 시간을 7~8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 활주로 1200m와 여객 터미널이 갖춰져 50인승 이하 소형 항공기가 착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땅에 공항을 짓겠다는데 일본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우리 땅에 우리가 공항 짓겠다는데 지그들이 왜 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울릉도, 독도가 지역구인 남진복 경북도 의회 농수산 위원장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우리가 울릉도에 공항을 건설하면 독도에 대한 실효 지배가 강화되기 때문에 일본이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 위원장은 하지만 우리가 우리 땅에 짓는 것이니 일본 눈치를 볼 필요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이 반대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울릉공항이 군사기지화 된다면 동아시아의 불안정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1969년 박정희 정부 시절 울릉공항 건설이 처음 논의됐을 때부터 울릉공항은 사업성 부족으로 2번이나 좌초됐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건설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작년부터 울릉공항의 군사적 활용도 가능성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울릉공항이 생겨난다면 당연히 울릉도 주민들의 교통 불편도 해소할 수 있고 관광산업도 활성화될 겁니다. 언론들은 여기에 더해 울릉공항이 국가적 안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독도와 가깝기 때문에 독도 방어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 도서 지역에서 건설되는 소형 공항은 울릉공항이 최초입니다. 섬에 소형 공항이 설치되려면 국토부가 내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육지까지의 거리가 100k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고 섬의 인구가 1,500명 이상, 국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조건이 있죠. 울릉도, 흑산도, 백령도 모두 이 조건을 충족합니다. 울릉도는 독도와 흑산도는 이어도와 백령도는 북한과 가까워 영토 방어에도 유리합니다. 하지만 울릉공항은 활주로 길이가 짧습니다. 공군의 주력 전투기 F-15K가 이착륙하려면 활주로 길이가 최소 1km 이상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울릉공항 활주로 길이는 1200m입니다. 이 때문에 F-15K보다는 경공격기인 FA-50 운용이 더 적합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길이가 짧은 활주로에서 사용되는 전투기들도 많기 때문에 울릉공항은 비상시 활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울릉공항은 섬이 워낙 작아 적의 공격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주력 전투기 기지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반대한다는 소식에 IT 강국 한국인들은 기어이 명분을 들고 왔습니다. 일본은 자국 오키섬에 이미 1965년 공항을 완공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재조명됐습니다. 심지어 이 오키섬의 거리는 독도와도 가깝습니다. 서로 157.5km 떨어져 있는데 우리도 독도와 가까운
있는 울릉도 공항을 만드는 게 당연한 겁니다. 울릉도는 독도와의 거리가 87.4km입니다. 오키섬과 독도 사이의 거리보다 절반이나 짧죠. 오키섬의 활주로는 2000m입니다. 처음에는 울릉공항 활주로처럼 1200m로 작업했다가 이후 길이를 확장해 2000m까지 늘린 겁니다. 앞서 울릉공항에 생기는 활주로는 1200m라고 설명했습니다. 길이 1200m면 경전투기를 쓰고도 남습니다. 한국인들은 여기서 오키섬처럼 활주로 길이를 확장해 배후 지원 단지를 조성하고 군용기도 운용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활주로를 늘리면 FA-50 전투기는 물론 공군 주력 전투기인 F-15K까지 배치가 가능합니다. 지하에는 대함, 대공 미사일 기지를 박으면 일본이 독도에 어떤 도발을 해도 다 커버할 수 있죠. 또 활용 잠정으로 KF-X가 이후 개발 완료되면 기존 울릉도에 배치된 F-15K와 FA-50은 본토에 합류시키고 대신 KF-X를 배치하면 됩니다. 요즘 러시아, 일본, 중국 공군기는 틈만 나면 동해에 출몰합니다. 덕분에 동해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울릉공항이 건설된다면 한국은 제공권을 확보할 수 있고 동해 상공에 한국 전투기가 제일 먼저 뜨게 됩니다. 이번에 울릉공항이 생긴다는 소식에 일본에서는 반대하면서도 일본 투자자들은 울릉도 투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이어 일본 사람들까지 울릉도 투자를 노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골치 아파 죽겠습니다. 이번에 울릉구는 사동항 일대에서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울릉공항 안에는 여객터미널과 부대시설이 생기는데 울릉도에 있는 사동항 역시 2단계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사동항은 5,000톤급 대형 크루즈선을 운용할 예정입니다. 울릉공항 건설이 완료되면 그동안 연간 40만 명이 머물렀던 관광객 수가 80만 명 이상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소식에 일본 투자자들은 투자자 컨소시움에 참여하면서 어디 울릉도에 투자할 거 없나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미 울릉도 땅값은 떡상하고 있습니다. 도동항 인근은 서울 강남 3구보다 훨씬 비싸졌습니다. 강남구의 땅값은 3.3제곱미터당 2,500만원 선인데 도동항은 3,000만원이나 합니다. 울릉공항이 세워질 사동항 주변도 땅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제주도나 영종도는 중국 투자자들에게 잠식됐습니다. 여기에 일본 투자자들까지 모이고 있으니 대환장 파티죠. 최근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더 이상 제주도 같은 나쁜 사례가 나오지 않게 외국 자본을 막무가내식으로 유치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특히나 울릉도는 안보상으로 매우 민감한 지역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투자만큼은 막아야 합니다. 요즘 울산시는 내년을 목표로 하늘을 나는 배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그선이 중국, 핀란드, 러시아, 미국, 독일 등에서 군사용으로 일부 건조됐지만 상용화된 적은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위그선이 도입되면 시속 250km로 포항에서 울릉도까지 1시간이면 갈 수 있고 연료를 70% 절감할 수 있습니다. 위그선에 울릉크루즈, 울릉공항까지 울릉도는 대변신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울릉공항 착공 소식이 전해지자 흑산공항 건설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앞서 국토부가 내건 도시지역 공항 건설 조건을 충족하는 곳 중 하나가 흑산도였습니다. 그동안 흑산공항은 환경 문제 때문에 번번이 좌절을 맛봤습니다. 울릉도와는 달리 심의조차 통과되지 못했죠. 공항 예정 부지의 자연환경과 식생, 수목, 철새 영향 등이 공항 건설에 있어 부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최근 전남은 흑산공항 건설을 위한 국립공원 대체 편입지역 변경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번에는 심의를 통과해 흑산공항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한국은 주변국을 대적할 때 독침 전략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드리면 다 죽는다며 미사일로 적국의 수도와 지휘부 등 핵심 주요 시설을 무력화하는 겁니다. 우리 군이 보유한 미사일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독침 전략에 성공하려면 미사일이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포방부는 사정거리가 길고 탄두 중량이 무거운 현무 미사일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순항 미사일인 현무3C는 사거리가 1500km, 탄도미사일 현무4는 사거리 3000km에 달합니다. 북한은 물론 중국, 일본, 러시아까지 닿고도 남는 사거리죠. 요즘 미국에서도 크레이지, 극단적, 폭주 등 우려 섞인 소리를 듣는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한국이 독침 전략을 밀고 나오자 요즘 일본 자위대는 전략을 전면 수정 중입니다. 한국이 진짜로 꼭지 돌아서 독침 전략 썼다간 일본 전역이 초토화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실제로 일본 방위상 고노다로는 지난 8월 5일 취재에서 우리가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겠다는데 왜 한국 양해를 받아야 하냐며 헛소리를 했습니다. 적기지 공격 능력은 적국이 탄도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인다면 발사기지를 폭격해 파괴하는 능력입니다. 한마디로 선제 공격을 하겠다는 겁니다. 한국이 독침 전략 계속 밀고 나가고 울릉공항이 지어진 뒤 백령도, 흑산도까지 공항을 지를 살려주고 있는 베트남
베트남에서 한국을 조롱하고 한국인을 멸시하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사실을 파악하여 베트남 정부에 엄중 경고해야 한다. 국가 간의 친구도 어려울 때 진정한 친구를 알 수 있다. 코로나로 한국 입국 금지를 실시한 베트남. 항의하자 입국을 시켰지만 외진 시골 공항을 보내서 빵 같지도 않은 걸 주면서 격리시킨 베트남. 일본에 굽신거리면서 일본 자동차를 좋아하고 일본 기업을 좋아하는 베트남. 일본에는 항상 오케이 하는 베트남 생산한 자동차, 베트남 코로나 검사 키트를 가지고 한국 제품을 비아냥거리는 베트남. 한국인을 코로나 전염병 취급하며 접근을 못하게 하고 삿대질하는 베트남. 영웅 대접하던 박항서 감독까지 연봉을 깎으라고 난리치는 베트남.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 기업이 베트남 GDP의 30에서 40%를 차지하는 위치에서 한국을 조롱하는 베트남에 도와줄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본다. 이런 베트남의 행태는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에서 중앙정부와 베트남 지도부의 생각이 바로 나타난다. 이것이 중국과 베트남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인민을 내세워 국가를 저버리는 방법이다. 한국 정부가 삼성전자가 투자한 것이 있기에 공식적으로 베트남에 항의를 못한다면 우리라도 우리의 권익을 지켜야 베트남에서 우리를 깔보지 않을 것이다. 일본 불매운동과 함께 베트남 불매운동, 베트남 투자 반대 운동도 펼쳐야 하는가? 일본 손이 쓸 테니 삼성 꺼져라 도와달라 해놓고 뒤로는 한국 불매운동 벌이는 베트남인들.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던 당시 한국 방역체계를 비하했던 베트남이 최근 한국의 진단키트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최근 베트남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세가 점차 느는 추세를 보이자 한국에 헬프콜을 보낸 것이다. 하지만 몇몇 베트남인들은 여전히 한국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한국산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베트남 방역 요청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이들은 베트남 정부가 한국에 공식적으로 코로나19 진단키트 지원을 요청한 이후에도 현지 일부 언론, 시민들이 한국을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베트남 SNS에 최근 올라오고 있는 각종 합성, 이미지 사진들을 올렸다. 현지 누리꾼들은 삼성, 베트남에서 나가라, 이미 노키아, 소니가 있으니 삼성 따위는 필요 없다. 한국산 불매운동을 벌일 것 등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이전과 달리 비판의 대상이 한국 정부가 아닌 삼성 등의 한국 기업으로 넘어간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한국 기업들을 비판하는 것뿐 아니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불사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동안 K-팝 박항서 감독의 영향으로 한국에 긍정적인 반응을 드러냈던 베트남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처럼 한국에 대한 혐오 감정을 쏟아내고 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 시장에서 갤럭시 S20 등 프리미엄급 모델과 갤럭시 A, 갤럭시 J 등 저가 라인업까지 모두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는 박항서 감독을 갤럭시 S10 모델로 현 에디션까지 출시하는 등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힘썼다. 하지만 저가 시장에서 중국의 오포와 샤오미, 베트남의 삼성이라고 불리는 빈그룹의 자회사 빈스마트까지 가세하면서 삼성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빈스마트는 2018년 12월 첫 스마트폰 V-스마트 액티브E를 출시하면서 시장에 등장했다. 빈스마트는 첫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15개월이 흐른 지난달 무려 16.7%의 시장 점유율을 달성했다. 빈스마트는 해외 기업과 기술 협력을 통해서 품질을 높이고 빈그룹과 연계해서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빈스마트는 지난해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 인사를 다수 스카우트까지 해가면서 사업 확장 의지를 드러냈다.
또 빈스마트는 오지폰을 만들기 위해서 일본 후지스, 미국 퀄컴과 지난해 제휴를 맺었다. 이달 중에는 최초의 오지폰을 출시한다는 방침이다. 빈스마트가 올해 출시한 V스마트 조이 3은 출시 14시간 만에 1만 2천 대를 판매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V스마트 조이 3은 퀄컴 스냅드래곤 632 AP를 채택하고 2GB 램의 5천마 용량, 3개의 카메라를 달고 있다. 경쟁 모델인 갤럭시 A01과 샤오미 레드미 8A, 리얼미 C2 등과 비교해서 뛰어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유일한 베트남 회사인 만큼 보증 정책과 고객 서비스 등에서 장점이 있다. 빈그룹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고객들에게 빈스마트 스마트폰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올해 갤럭시 A51과 A71 등 고급형 오지 모델 출시를 통해 시장 방어에 나선다. 갤럭시 A 시리즈는 저가폰 시장에서 유일하게 오지를 지원하는 폰으로 6.5인치와 6.7인치의 큰 화면의 쿼드 카메라, 4K 고화질 동영상 촬영, 6GB 램 등을 지원한다. 갤럭시 S20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24개월 이내 재판매할 경우 중고폰 가격의 50%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출시했다. 프리미엄급 시장 점유율을 지켜서 점유율은 떨어지더라도 매출액 성장을 이어가겠다는 삼성의 의지로 해석된다. 베트남 증시 추락 어디까지? 호치민 증시 시총 삼성전자 40% 불과.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대표 주가지수인 VN-지수는 올 들어 지난달 24일까지 31% 넘게 떨어졌다. 주가 하락으로 호치민 증권거래소 상장사 전체 시가총액은 120조 원 밑으로 떨어졌다. 삼성전자 보통주 시가총액의 40%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베트남의 삼성그룹이라 불리는 빈그룹 계열사 주가는 최악의 성적을 보이고 있다. 빈그룹과 빈홈, 빈콤리테일은 최근 3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평균 30% 가까이 폭락했다. VN-지수의 20% 비중을 차지하는 빈그룹 계열사 주가가 급락하면서 증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베트남 증시 규모가 작아지면서 지수 반등을 위해서는 수급 회복이 더욱 중요해졌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베트남에서 멀어지고 있다. 베트남 펀드에서 발을 빼는 한국 투자자가 대표적이다. 올 들어 지난달 25일까지 국내 베트남 주식형 펀드 설정액은 505억 원 줄었다. 3월에만 440억 원 감소했다. 다만 베트남 증시의 투자 매력은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도시 봉쇄 해제 등으로 경제 활동이 늘면 주가가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창민 KB증권 신흥국 주식전략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따른 은행주 투자 매력 증대, 벤치마크 지수 편입 가능성, 증권법 개정을 통한 외국인 투자 제한 완화, 기업 공개를 활용한 우량 국영기업 투자 기회 등 4가지 모멘텀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베트남 주식시장에 대한 중립 관점의 투자 선호도와 패시브 전략인 상장지수 펀드 분할 매수 의견을 유지한다고 했다. 21일 베트남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의 의류 생산업체인 TNG는 최근 프랑스 의류업체가 코로나19 여파로 외출과 쇼핑을 자제하는 소비자가 늘어난 탓에 판매가 급격히 감소했고 이에 주문을 취소하자 수익이 줄어들 위기에 놓였다. 또한 미국 바이어들도 기존 주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TNG는 경영 상태 악화에 대비해 일부 직원을 해고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은웬 반도이 TNG 회장은 유럽 의류업체들이 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미국과 유럽 각각 10만 달러에 달하는 물량이 내달 말까지 수출될 계획이었지만 주문 취소로 공장 가동을 중단해야 할 판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은 이에 대한 확산을 막기 위해 식료품이나 의약품 등 필수재를 제외한 나머지 쇼핑몰 운영을 중단하고 시민들의 외출 자제를 권고하는 등 조치를 내렸다. 이에 사무실로 출근하는 대신 재택근무를 하거나 집 안에 머무는 시민들이 늘면서 전자상거래와 비디오 영상 시청 등 인터넷 소비량은 크게 늘었지만 의류 브랜드를 비롯한 오프라인 쇼핑몰들은 손님이 없어 큰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가운데 베트남에서 의류를 수입하던 미국과 유럽 의류업체들도 판매가 줄자 주문을 늘릴 수 없었고, 베트남 의류 공장들도 바이어의 주문 취소나 연기 때문에 설비 가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트롱 반칸 베트남 섬유의류협회 회장은 베트남 호치민 의류 공장들은 주로 미국에 의류를 수출하고 있었다며